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챙겨서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이 해프닝, 이 꼼수 해프닝, 권성동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하자면 타협에 도장을 찍어준 그 꼼수 해프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그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아마 윤 당선이 취하게 될 앞으로의 전략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게시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으면은 하루 만에 붙기도 하고요. 운이 나쁘면은 뭐 일주일 열흘 후에나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권성동이 느닷없이 타협했을까? 하루 만에 방 빼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타협했을까? 이 싸움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킬 것인가 농단할 것인가예요. 무슨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총체적 책임 있는 부서라는 것이, 책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 이런 것들이 헌법에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검찰에서 다 뺏어버리고 나면 검찰은 뭐만 남냐? 영장 치는 영장 대서소로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헌법 수호냐 헌법 파괴냐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헌법을 요만큼 파괴해주면 양보할게라고 권성동이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헌법 파괴범이에요, 권성동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 헌법학적인 본질은 헌법 수호냐 헌법 파괴냐고요. 정치적인 본질은 뭐냐면 전면전을 불사할 거냐, 전면전이 무서워서 계속 타협할 거냐예요. 이 검수완박을 586이 강행하게 되면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이 붙게 되면 국힘은 최전선 역할을 담당해야겠죠. 국회에서 버티기도 해야 되고요. 몸싸움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상대방 비난하는 그런 발표도 해야 되고요. 또 거꾸로 586 입장에선 검수완박을 안 하고 슬그머니 후퇴한다. 그럼 괴멸의 시작입니다. 저게 안 건드렸으면 모르는데 이 정도 건드려놨는데 중간에 저 카드를 내려놓는다. 검수완박 카드를 내려놓는다. 그럼 586이 영이 안 서고 괴멸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권성동이 왜 타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쫄려서 타협한 겁니다. 최전선이 싫어서 타협한 겁니다. 전쟁 중에 전선을 이탈한 탈영범입니다. 권성동 일파가 총살 대상입니다. 전쟁 중에 전선을 이탈해서 탈영하면 총살 대상이 되죠. 두 번째 타협 이유는 제가 보기엔 기득권이죠. 여기 보면 이제 공직자와 선출직은 면제가 되니까 우리 밥그릇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 그래서 여와 야가 어깨동무하고 따뜻하게 밥그릇을 함께 하자. 이제 기득권이죠. 여의도 기득권. 여야 초월, 여의도 기득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선을 이탈해서 탈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포지셔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이냐. 이게 윤석열을 말아먹으려는 윤핵관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 이 굴러온 돌이란 말이에요. 정치판의 입장에서 보면. 국힘 내부에 뿌리나 커넥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이 이제 후보 시절에 국힘에 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7월 말인가 진입했죠, 작년. 그러니까 아직도 1년이 안 된 거예요. 저기 국힘 진입 기점으로 보면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4월 말이라 그래봐야 7월 말에 진입했으니까 7월 말일인가 입당했거든요. 혼자 떨레 가서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이제 4월 말일 돼야 만 9개월 되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그러면 이제 저 양반이 그렇게 진입을 했을 때 친이계 일부가 턱 나서 가지고 같이 합시다. 그러고 손을 잡고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제 권성동이니 장제원이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얼레벌레 새 긁어 모아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계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뭐 당신 대통령 얼결에 그냥 당선된 거지. 정치는 전문가인 우리한테 맡겨놔. 알았지? 윤군, 알겠냐? 이런 그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수완박 같이 초미의 헌법 가치를 둘러싼 윤당선의 존재 이유는 자기 스스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기는 헌법 수호자고 헌법 가치를 위해서 뛴다. 그래서 내 대통령 나온 거다. 이 기본적인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윤당선, 자네는 그냥 가만히 대통령 하면 돼. 정치는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저기 젊은 준석이도 옛날에 자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 잘 새겨 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짬짬이 해서 타협할 테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러고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 말조차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런 거죠. 미리 조율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퍽 저질러 놓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당선자가 신경 쓸 거 있겠어?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자들이.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알아서 할 일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을 건드리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다 지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 일에 관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는 친이계 윤핵관들이 다 친이계인데 윤핵관이 윤을 내다봐야 하려다가 실패한 내다봐야 미수 사건입니다. 윤을 속여 넘기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그래서 윤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이슈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당선이 했죠.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의도가 중지를 모아달라. 그 얘기는 그 원칙 어기지 말라 그 소리죠. 그럼 이번에 검수완박 꼼수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친이계 윤핵관들의 이 그 근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내부가 지지고 볶는 생태계가 될 겁니다. 지지고 볶는 생태계가 될 거예요. 친이계 윤핵관들 대표적인 사람이 권성동, 장제원이고요. 또 시중에는 제가 오늘 거론은 안 하지만 원외에 있는 인사도 좀 거론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이 정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딱 보쌈을 한 걸로 그렇게 바깥에선 소문이 도는데 이 보쌈 보자기가 찢어진 거예요. 윤보쌈 보자기가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번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를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당선인의 전략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해서 제가 평을 하라 그럴 때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 이런 거 없어요. 감정적인 게 없고 좀 냉정해요. 제가 엔티가 없었던 이유는 제 정보로는 굉장히 결정적인 때에 몇 가지 원칙을 지킨 게 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는 다 공개를 못 합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래서 저거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결정적인 때 그런 때 좀 원칙을 지킨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놓은 비판을 유보를 했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세뇌 탈출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거 차마 공개를 못할 사정들이에요. 오해하시나 마나 제가 보는 관점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유보를 했죠.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죠. 윤당선은 이렇게 수순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근데 며칠 전에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윤은 지금 시민판 부축해서 세워주고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거다. 또 대통령으로서 그런 거 할 수도 없다. 이미 제도가. 정경련도 이미 안 움직이고 국정원 IO가 무슨 여기 우파 운동 바닥 휩쓸고 다니지도 못하고. 윤은 저 사람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권한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무리 없는 타이밍, 가장 무리 없는 수순으로 하겠다. 이거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평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이 싸움의 달인이고 수순의 달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관점에서 보면 뭐 대통령이 정당 정치에 못 끼어들게 돼 있는데 내가 뭐하러 정치혁명 공작하냐 이거지. 인위적인 정치혁명 공작 없다 이거야. 혁명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586 한총련 애들이 일으킨다 이거요. 어떻게 일으키냐? 일어난다면 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원칙대로 가겠다 이거요. 헌법 정신에 따라 원칙대로 가는데 586 한총련이 여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괴멸할 거고 저항한다면 정치혁명 일어나는 거다 이거지. 그럼 내가 정치혁명 일으켰냐 이거야. 쟤들이 일으켰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수순의 달인이에요. 지금 586 한청년 애들이 마지노를 긋거든요. 일단 이 검소완박에 마지노 딱 긋고서 권성동 이런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우리 죽이려고 덤벼들어 여기가 우리 마지노야. 너 다이다이 한판 붙을래 그러니까 권성동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깨갱 하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얼굴 본 사이도 아니고 다 같이 여의도 동창생들인데 이러고 깨갱 해버린 거예요. 권성동이가.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네가 뭐 마지노선 걷고 목을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원칙대로 헌법대로 갈게. 근데 너 여기에 대해서 개기고서 마지노선 긋고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 너가 혁명 유발자네. 정치 위기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씌우는 거예요. 윤석열의 장기가 저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잘못하셨다 그럴까 혹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위기, 정치적 긴장을 상대가 일으킨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치고 나간 게 많아요. 말은 맞아. 근데 앞에 누가 도발했냐, 누가 긴장을 일으켰냐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요번에 검소완박 정확하잖아요. 상대방이 도발한 거 아니에요. 없던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파괴하겠다. 170석을 가지고. 상대가 도발한 거 아니야. 검소완박이라는 게. 상대가 도발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린 저항하지. 야 그거 헌법 파괴야. 저항해. 그 법대로 해. 헌법대로 해. 헌법 정신대로 해. 그런데 상대가 170석이라는 폭력을 가지고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럼 상대가 도발한 거예요. 그럼 밟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뭐 국민 투표로 밟든 뭘로 밟든 밟을 수가 있다고요. 저 윤당선이 저런 계산이 굉장히 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권성동이 정말 잘못한 게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정치 위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책임을 딱 씌워놨는데 그거를 옆구리를 퍽 뚫어가지고 권성동이가 바람을 쭉 빼버린 거라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겁니다. 윤당선이 앞으로도 이런 패턴 많이 될 거예요. 법대로 헌법 정신대로 원칙대로 간다 이거야. 나는 법대로만 한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저항이 없어. 잘하네. 착하네. 근데 그렇게 착하게 굴면 자기들이 괴멸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 앙앙불락하고 이상한 공작을 하고 그럼 정치내전으로 가는데 그럼 정치내전은 왜 생겼냐? 왜 이 피곤한 정치내전? 이 정치적 피로도가 높아진다고요. 이 피가 많이 흐르고 이러면 이 정치적 피로도가 누가 만든 거야? 이 정치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 정치 위기 상황 누가 만든 거야? 윤석열이 만든 거야? 윤 대통령이 만든 거야? 아니네. 얘들이 만든 거네. 이게 여기로 돌아간다. 이게요 똑같은 거라도요 수순이 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람의 인지는. 조삼모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조삼모사가 그게 굉장히 그 깊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순이 아침에 3개 줄래 아침에 4개 줄래 이 수순에 의해서 인지가 결정돼요. 박 대통령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일이야. 수순을 못 맞춰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피로도를 올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한중 밀월도 헛갈리게 되고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사드에다가 저기 개성공단 이렇게까지 팍 건너뛰니까 그 다음엔 이제 뭐 참수 이렇게까지 이제 오바해서 쭉 뻗어나가니까 이제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 정당의 박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을 대변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두세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 3월에. 어차피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 내전하고 정치 갈등하면. 문제는 뭐냐. 내전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지. 상대방한테 있네. 윤 당선이 그렇게 수순을 만드는 데에서 달인이에요. 문맥 앞에 뭔가 하나 더 달아갖고 혹은 뭔가 하나가 달리도록 기다려서 그 뭔가 때문에 상대방이 원인이 되게 만드는 정치 갈등, 정치적 피로감의 원인이 되게 만드는 이 수순을 빠개버린 거예요. 권성동이. 그러니 뭐 이거는 거의 뭐 반역이죠. 보세요, 얘들. 이게 뭐냐면 윤호중이가 국힘 합의 파기를 하면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식으로 한국말을 번역을 하면 이건 윤호중의 한국말이고 헌법 파괴에 너희 국힘이 공범 역할을 안 해주면 정치 내전 벌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치 내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국민투표도 있고 별 수단 다 있어요. 아니 뭔가 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저 법안에 대해서 저게 170명의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300명이죠 토탈. 그 300마리의 짐승들이 저걸 여의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통과시킨들 저게 온전히 가겠냐고요. 온전히 못 갑니다 저거. 심지어는 문재인이가 저기 그 서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피바다 정치 내전을 가는 게이트웨이 포탈이란 말이에요. 관문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아하게 퇴직해가지고 우아하게 좀 무리 안 일으키고 퇴임 대통령으로 살고 싶은데 몸조심하면서 왜 마지막 법안이 정치 내전 피바다로 가는 그 관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거를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뭐 명분이야 많죠. 퇴임 대통령으로서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고 조금 더 검토가 됐으면 좋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서명할 뜻이 없다. 아, 뭐 훌륭하죠. 명분. 그래서 저기가 이 자기들이 입법을 할 수 있을지도 퀘스천 마크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속 없는 배신자예요. 진짜로 입법할 수 있는지도 퀘스천 마크. 거기다가 민머시기는 탈당했다 다시 또 복당했다면서요. 이거 저기 타결된 다음에. 저기 어디에 타협안이 문재인을 보호하고 이재명은 피바다 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타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공직자의 선출직이 되니까. 지금 이재명은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은 보호가 되고 이재명은 보호가 안 되는 그런 타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머시기 입장에선 자기 복수는 이재명인데 원안을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통과에 이 한 번 바쳐야지 하고 탈당까지 딱 했는데 탈당해서 이렇게 보니까 타협안은 내 보스는 위험지대에 내버려 두고 문재인이랑 현역 정치인만 건져주는 그렇게 타협이 됐어요. 난 뭐하러 탈당한 거야? 이런 상태에서 딱 타협안이 맺어졌다니까 타협을 명분 삼아가지고 얼른 복당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이제 민머시기 하다면 이제 박형배 문형배를 이형배를 탈당을 시켜야 돼. 누가 탈당하겠어요?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쟤들도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지금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이제 초이스는 딱 두 개입니다. 쟤들이 무리하게 저걸 입법을 강행하면 그 법안이 문재인에 의해서 서명될지도 퀘스천이고 법안이 그렇게 서명돼서 법안으로서 성안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전면적인 정치 내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정치 내전 선포식이 돼버립니다.
혹은 정치 내전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는 그 출정식이 됩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출정식이 돼요. 저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만약에 저희들이 저거 법을 이제 이 상황에서 내려놓는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아유 뭐 다음번 정부에 차분하게 논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부 영 다 깨지고요. 이제 내부가 파삭파삭 금이 가가지고 이제 착살나는 거예요. 이제 괴멸수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난세죠. 난세인데 윤 당선이 당선이 돼 있어가지고 헌법 가치와 한미동맹을 두 개의 깃발 삼아서 가고 있으니까 뭐 당장 5년 정도는 일단 망국 유예죠. 5년 동안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그 다음번 문제고요.